목사님 사고가 언제 났어요? 2017년 5월 8일이요. 5월 8일 새벽 예배 때문에 교회 가시다가 사고가 났죠. 운동한다고 운동하시다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가 네. 신호 위반한 차에 치여가지고 차 밑에 깔려 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네. 진단이 좀 늦어져 버렸죠, 골절이. 그죠. 오지인이 많았죠. 손가락 골절도 네. 한 달 뒤에 찾았고. 손가락 골절 한 달 뒤에 찾고. 네.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실 CRPS 문제가 생겼던 게 발인데, 네. 발은 붓기가 있었는데, 거긴 골절이 없었다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고, 네. 이제 얘기하니까 나중에 CT 찍고 MRI 찍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뼈가 두 군데 골절이 있었다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 사고 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계속 통증도 있고 붓기가 있으니까 네. 반복해서 찍어달라, 검사해달라라고 요청하셔가지고 검사해가지고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는 사고 나고 네. 3일 있다가 수술하기로 날이 잡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깨 인대 수술만 예. 처음에 그랬죠. 팔 그 화상 입었던 데랑 그런 데만 이제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가 수술하기 하루 전날 제가 다리 아프다고 계속 그러니까 찍어보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이제 수술을 했죠. 그럼 이제 일단은 그 병원에서는 어깨 쪽, 화상 입은 피부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 집중하고 있다가 발목 골절을 좀 늦게 네. 찾아버린 네. 가지고. 그래서 담당 의사를 바꿨어요. 아, 예. 네. 그 의사는 전혀 문제 없다고 계속 그랬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의사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몇 개라도 수술하긴 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이제 통증이 계속된 거죠. 그랬죠. 첫 번째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다리 수술이랑 다 끝나고 나서 네. 제가 발가락 쪽으로 전기 통하듯이 계속 통증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통증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열감도 좀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를 그냥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고 병원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랬었죠. CRPS 진단은 그 병원에서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이제 핀 제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그 전기 찌릿찌릿했던 통증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장렬통으로 장렬통으로 그렇게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 의사가 CRPS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단을 안 했었죠. 제가 검사를 다른 걸 요청을 했는데 본 스캔이랑 하고 나서도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그 진단을 내주기 싫은 거죠. 그건 뭐 제가 환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느 병원이든 진단은 웬만하면 안 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단 내면 본인이 첫 번째 수술이든 두 번째 수술이든 처리가 미흡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리 염증 때문에 제가 석 달을 더 병원에 있었거든요. 염증이 안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두 번 더 했어요. 그러면 CRPS 진단은 또 다른 병원에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병원에서 나중에 CRPS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진단으로 써주진 않은 거예요. 진단서로 써주진 않는다? 제게 오셨을 때는 그러면 사고 나고 한 1년 정도 된 상태. 12월 달쯤이었죠, 제가. 제게 기록이 1월 25일. 그럼 1월, 12월 달에 제가 퇴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맞아요. 저는 1월 25일 날 이제 진료했을 때 자발통, 통각 과민, 스쳤을 때 통증, 극한 통증, 혈관 확장, 반대쪽 발에 비해서 온도 차이도 있었고요. 피부색도 붉어져 있었고 오히려 주변은 흰색, 병변은 붉은색으로 부종, 발안도 있었고 땀이 많아지는 것도 있었고 발목 운동이 발목 운동이 안 된 상태가 있었는데 딱 하나 발가락에 있는 털은 안 빠진 상태에서 모발 변화 빼고는 다 있었어요. 제게 봤을 때. 지금 근데 꽤 이제 오래 치료 받으신 거죠. 18년 1월 25일 날 오셔가지고 지금이 2년 넘었죠. 2년 넘게 치료를 했죠. 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치료가 왜냐면 이전에 CRPS 환자분을 몇 분을 치료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돼갖고 오신 분은 정말 한 4개월 치료해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 진단했던 병원에서는 CRPS 진단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오셨던 분은 한 1년 치료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도 진단에 오류가 있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된 거예요. 네. 지금 통증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치료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예. 스치면 통증이 있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저녁에 잠도 못 잤고. 보험회사에서 그 담당자가 지점장인데 지점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합의 종용하려고. 근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태가 어떠냐고 그러길래, 그때는 제가 저녁에 나 잠 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저한테 합의하자고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한 걸 아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잠 정말 편하게 자거든요.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에 자다가 스쳐서 잠 깨고, 네. 사모님 안 스쳐도, 스치기만 하면 깨는 거. 안 스쳐도 그냥 돌발통이 생겨가지고 깨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잘 정도로 자도 얘들하고 같이 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큰애가 막 굴러다니면서 자는데 제가 그 옆에서 자거든요. 제 다리도 한 번씩 만지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잘못하면 제가 깨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거의 안 깨죠. 그리고 장렬통은 사실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네. 근데 이제 한 번씩 돌발통 올 때 한 번씩 오는데 그거는 하루에 뭐 한두 번 이렇게. 근데 지금은 신발도 잘 신고 다니고 제가 이렇게 가볍게 조깅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은 다리가 붓죠. 붓고 아프긴 하지만 아프고 하지만 할 수는 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애들하고 축구한다고 너 이제 좀 상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축구한다고 뭐 공은 이쪽 발로 못 찼어요. 근데 살짝 뛰고 3일을 제가 누워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볍게 조깅하고 뭐 좀 붓긴 하지만 조깅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상태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환우회에서 저는 아파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거의 정상인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계속 약을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진단 얘기를 꺼내니까 저보고 진단을 받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이거 진단 받을 수 있게 하동 가서 치료받는 거를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고, 가서 꼭 치료 계속 받으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진단은 내줄 수는 없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이 진단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버렸고 입장을 애매하군요. 네. 근다고 해서 이거를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다른 환우들에 비하면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죠. 지금은 이제 중간중간에 자발통 때문에 깨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날이 가끔 있다, 이렇게 날이 있다는 가끔이 아니라 가끔 통증이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잘 때는 그러니까 돌발통은 낮에 활동하다가 많이 와요. 이제 돌발통이 오는 거는 보통. 근데 저녁에는 정말로 편하게 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실은 이제 제게 오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희귀병이나 난치병이나 혹은 이제 암 같은 이런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다 해요. 아내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거니까 아내는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이제 목사님 이제 어떠시냐? 왜냐하면 이제 아내도 이 병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병인지 아니까. 그래서 답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계단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 거의 뭐 이렇게 한 계단 이게 너무 힘드셨을 건데, 그래서 지금은 걸어 들어오신 거 보면은 예전처럼 끌거나 쩔뚝거리는 것이 좀 많이 좀 자연스러워지셨다. 예전에 비하면. 이 병 계단이 낮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80대, 90대 노인처럼 이렇게 절뚝절뚝게 한 걸음씩 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큼성큼 걸어 다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지금 치료 받으신 치료 기법을 유튜브에 찍으려고 영상 찍는 이유는
이제 제가 뭐 병원을 뭐 자랑하거나 뭐 제가 치료 잘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CRPS와 같은 이런 질환에도 목사님에게 제가 한 치료법을 다른 분들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네네. CRPS 환자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떤 치료법으로 접근을 할까.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이지만 태반도 써보고요. IMS라는 바늘도 쓰고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보톡스라는 주사로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좌우간 주류의학에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통증 치료 기법뿐만 아니라 신경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비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기법도 다 사용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때는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었고요. 효과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정말 이상하게도 고용량의 비타민C 주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주사를 이렇게 놔드리고 있는데, 다른 인터뷰하신 다른 어떤 CRPS 환우분들도 모든 환자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한 번쯤이면은 고용량으로 비타민C 주사라든가 이런 기능학적인 주사를 맞아보는 치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제가 병을 사는 치료 외에 목사님이 댁에서 드시는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이 꽤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중간중간에 검사해가지고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것들 보충해주는 기법하고 링거 치료 기법 이걸 같이 병합했을 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 치료 기법을 많은 CRPS 환자분들이라든가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받아보셨으면은 그 중에 또 몇 분은 또 그 기적적으로 이렇게 또 좀 자유스러워진 게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그동안 다녀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인터뷰 좀 부탁을 드린 거고요. 네. 유튜브에 올려서 혹시 CRPS 환자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좋죠. 네. 그 CRPS 환우들이 삶의 질을 얘기하는 글들을 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죽어야 끝난다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치료받으면서 느낀 거는 통증이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렇죠.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거의 가능한 정도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목회를 중단할까 말까 고민하셨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교인들한테 좋은 목사님을 모시자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치료 받는 걸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만약 치료받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몇 년 받아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지금은 이제 그 일상으로 어느 정도 직업 복귀가 된 거네요. 사역 복귀가 된 거네요. 뭐 예전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80% 정도는 일상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먼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매주 오신 거잖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오시는 거리라든가 통증도 작은 건 아니었을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영상 올려가지고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